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고2 여름방학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세움, S&T, 공감 등 이제 여러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 생각하는 수학학원을 비롯해서 제가 대치동에서만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이 대치동 기출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빠삭하게 알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교재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재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또 최근 기출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기출 경향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2, 고3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3 수업까지 다 하고 있다 보니 고2 문제가 고3 시험 문제의 변형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2 내신뿐만이 아니고 고3 수능까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들 내신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3 수능까지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꼼꼼한 강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저만의 일로 수업을 휴강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 얼마나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어, 어머님들 혹시 드라마죠? 드라마 졸업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졸업 보시면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쪽지 적어준 거를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보여줘서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드라마를 되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항상 쪽지를 적어주면서 오늘은 어땠고, 너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여강사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성적을 아주 크게 올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5등급이 1등급이 되었다던가, 성적을 말로 할 수 없는 수포자가 또 1등급이 되었다던가, 또는 49점이 99점이 되었다던가, 또 수포자가 전교 5등이 되고 수능 수학 만점도 있고요. 당연히 제가 오랜 기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성적 향상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강사로서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는 성적이 올라서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좀 더 그 원하는 것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성적 향상 사례로 제가 이렇게 성적표를 올려놨는데 여기 비임이 좀 약해서 잘 안 보이네요. 바로 최근 기출에서 이제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오른 것을 제가 직접 보여준 거고요. 이 친구는 원래 3등급, 내신 3등급 또는 4등급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 향상이 되어서 1등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저한테 이제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미적도 해야 되거든요. 이과니까요. 근데 수원은 지금 내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수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엄마는 미적을 하라고 해요. 저 어떻게 하죠? 또는 저는 이제 확통을 할 건데 확통 내신이 2학년 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여름방학에 해야 한다고 해서 수투랑 확통을 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답은요, 수투에 있어요. 아이가 수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한 과목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학에는 수투만 하기에도 분명히 짧은 방학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번 여름방학은요, 여름방학은 항상 그래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다 하기에는 생각보다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로 저에게 오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 보통
할 줄 알았어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엄마가 시켰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어머님이 사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보다 두 과목을 해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수투가 안 된 상태에서 미적을 한다? 이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수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미적은 정말 쉬운 과목인데요. 수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미적은 그냥 뭐 하는지 잘 모르고 끝날 거예요. 아이가 수업을 듣는 시간 자체도 아깝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수투 하나를 더 하는 게,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왜냐하면 수투가 내신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와요. 이게 수원보다 더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1 때 했던 내신보다 고2 내신이 더 어렵다. 그리고 고2 1학기 내신보다 고2 2학기 문제가 확실히 더 어렵다는 게 느껴진다. 그 얘기를 매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작년보다 열심히 하고 나는 지난 시험보다 분명히 더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크게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분명히 이전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원이나 수투, 특히 수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 정말 많아요. 이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오래 걸리고 깊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여름방학에 대충 해서 그 다음에 내신을 해서 그걸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방학에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중간 기말 때 방학에 얼만큼 해놨는지에 따라서 아이 성적이 나온다는 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수학은요. 학기 중에 뭔가를 해서 성적을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쉬워요. 근데 수학은 성적이 올리려면 무조건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타 과목에 그만큼 시간을 덜 써야 되고 수행평가도 그만큼 시간을 덜 쓰고 뭔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만 이 학생이 원하는 성적, 원하는 시간을 충분히 써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거 되게 지금 아직 할 게 많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이지만 당장의 내신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2학년 때 수투를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그것으로 고3 때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시작을 하고 싶다면 여름방학에 수학 2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수투가 엄청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때는 미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수투를 이미 좀 잘하고 몇 번 해서 자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적까지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수투를 하면서도 확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확통까지 하는 거 당연히 추천합니다. 기하도 그렇고요. 수투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또는 수투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투 욕심을 부려서 수투랑 확통을 했는데 수투 숙제가 또는 수투 시험 점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와? 그러면 첫 주에서 바로 확통이나 기하 이런 거 드랍하세요. 그리고 수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미적은 그냥 시작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투가 제대로 되는 아이를 미적 가르치는 거랑 수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게 미적을 가르치는 건 그 같은 시간을 썼을 때 깊이감이 정말 달라요. 이거는 효율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은 그냥 수투에 올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의 수업은요. 일단 정확하고 깔끔한 강의, 그리고 질 높은 교재, 빡센 관리, 월화수목금 클리닉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하고 깔끔한 강의. 올해 고려대 합격한 친구가 이제 저의 수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강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칠판에 보이는 거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읽어볼게요.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디가 부족한지 앞으로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포스트잇을 붙여주셔서 선생님 포스트잇을 참고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이해가 정말 잘 됐고 조금 난해한 개념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복습할 때나 숙제할 때 개념 이해 때문에 발목은 안 잡혔습니다. 또 헷갈려도 만들어둔 개념 노트 덕에 빠르게 다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수열이나 경우의 수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 유용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클리닉 시간, 그리고 출석 스티커 등등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저의 블로그 김나영 수학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이제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좀 검색을 해서 수강 후기를 자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판서도 깔끔하게 하고요. 저의 가장 장점은 모난곳이 없는 수업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큰 단점이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큰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호불호가 없는 수업이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해가 잘 되는 수업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로는 선생님이 해준 설명은 기억이 잘 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싹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일단 문과 학생들이 좀 많아요. 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왜 그런지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세상에는 이과가 훨씬 더 많아. 요즘에는 특히 이과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과가 훨씬 더 많은데 왜 내 학생은 문과 학생이 더 많지?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T랑 F의 중간이래요. 그래서 F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이해를 충분히 해주고 또 T 성향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끌어줄 수도 있어서 딱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수학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따라가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 교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문제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재를 계속 바꿔가면서 또 개정하고 또 바꾸고 뭐 좋은 문제 있으면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좋은 문제를 최대한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게 이제 교재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빡센 관리. 제가 아까 되게 꼼꼼한 강사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숙제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문제 번호를 싹 다 적어요. 오답이 필요한 문제 번호를 싹 다 적어서 그 오답이 필요한 문제들 마지막 한 문제까지 완벽하게 오답할 수 있게 제가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들마다 좀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튼간에 제가 원하는 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아이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를 돕는다는 거죠. 나영쌤은 정리 노트를 통해서 개념부터 탄탄하게 잡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제대로 잡고 또 더욱 심화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가까이서 꼼꼼히 체크해 주셨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항상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시며 동시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이 친구는 49점이었는데 이제 1등급으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에 합격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능 전체에서 2문제를 틀렸고 투 과목을 하지 않아서 서울대는 가지 않았고요. 의대는 원하지 않아서 고려대 싸국에 수석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초가 부족했던 친구인데 저랑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아주 크게 올라서 원하는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빡센 관리를 하는지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직접 숙제 검사를 하시고 또 숙제 검사하실 때 코멘트를 책 앞에다가 달아주시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고 마지막 한 문제까지도 끝까지 관리해 주셔서 오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뭐 공식 증명도 직접 해주시고 정의 테스트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실제로 정의 테스트를 봤던 증명이 내신 시험에 그대로 나와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문자 나가는 거 있고요. 이제 사랑의 코멘트 아까 제가 드라마 졸업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코멘트를 매번 달아줍니다. 숙제 검사를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풀어졌는지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이 친구의 공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친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얘가 숙제는 다 하는데 오답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코멘트 하나하나 다 달아주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의 진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서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누적 테스트가 있습니다. 매 수업 시작 시간에 6시 정각이죠. 정확히 시험이 시작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다르지만 방학 때는 누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원을 배운 날은 1단원까지, 3단원을 배운 날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마지막 날은 전범위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수투 전범위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했을 때. 이제 시작 클리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우리 수업 시작이 6시인데요. 일찍 와서 미리 질문을 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작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월화수목금 클리닉, 이거는 저녁 클리닉이에요. 저는 사실 방학 때도 저녁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녁 클리닉이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올빼미족이에요. 저는 방학 때도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서 오전 내내 졸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오전을 보내고 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다 보니 방학이 알차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저는 10시에 일어나서 2시에 자는 게 좋더라고요. 또는 9시에 일어나서 2시에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공부하는 게 저는 그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수능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아직 2학년인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오전 시간은 차라리 조금 더 자고 새벽 시간 공부가 더 잘 되는 친구라면 저는 12시까지 저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마저 자기 공부할 거 정리하고 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올빼미족인 친구들 밤 12시까지 클리닉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방학 때도 월화수목금 매일 열립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이거든요. 클리닉 시간이 꽤 기니까 이 시간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낮 클리닉을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요일 1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추가로 열립니다. 이 시간에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요. 클리닉 위치는 NI 스터디 카페고요. 수요일은 아마 강의실이 될 거예요. 강의실은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공지를 드리고요. 자, 온라인 30일 퀘스트. 이건 뭐냐면 클리닉 하고 싶은데 집이 먼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클리닉실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질문은 간단히 학원에 일찍 와서 질문하거나 잠깐 남아서 질문하고 가고 싶은데 공부한 거를 매일매일 인증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온라인 30일 퀘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학생이 원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월화수목금토일 공부한 것을 인증하는 거고 이제 빼먹은 공부는 일요일에 모두 인증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으로 인증을 하는 겁니다. 30일 퀘스트 후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 인증을 할 수 있어서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서도 더 자극 받을 수 있었다. 보완할 점은 없고 이대로만 하면 정말 성적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2 정규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때는 수1을 하는 거고요. 여름방학에는 수2를 진행을 하고 2학기 내신으로 역시 수2를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에는 수1, 수2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루고 이제 고3이 되는 거죠. 화목 6시부터 10시 수업이고요. 7월 11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방학보다 조금 빠른 개강이에요. 저는 이제 저녁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개강을 해야 수업을 다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거의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아요. 7월 11일 화요일에 개강을 해서 목요일 개강인가요? 7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목요일까지 해서 총 11회 진행이 됩니다. 11일 개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커리큘럼이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제 블로그에 다 올려뒀습니다.
이것도 다른 수강 후기예요. 우리 나영쌤은요, 되게 사근사근하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정확하고 똑부러 주셔서 지킬 거 다 지키고 학생들 딱 잡고 이끌어 나가요. 살짝 풀어질 때쯤 딱 멘탈 잡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고민 상담도 잘 해주세요. 나영쌤이랑 수학하면서 수학도 재밌어지고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클리닉도 꼬박꼬박 나가고 쌤이 하라는 것만 하면 진짜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도 1등급으로 끝난 친구거든요. 수학이 원래 이 친구의 단점이었어요. 제일 약한 과목이었는데 고3이 되었을 때는 믿을 건 수학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수학 하나 잘 해두면 고3 때 정말 든든해요. 왜냐하면 수학 점수는 쉽게 오르지도 않지만 그만큼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가장 점수를 나의 등급을 유지하기 유리한 과목,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장점이 되게 가장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은 꼭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장점인 과목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능 수학 만점자 후기고요. 나영쌤의 수업을 몇 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졸리지 않았고 그 전에 많이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항상 개념을 강조하고 가끔씩 쪽지 시험을 보게 하면서 저는 개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선생님만의 풀이를 알려주셔서 좋았고요. 그 문제의 키포인트도 잘 알려주시고 많은 양의 숙제와 매주 시험을 받고 처음으로 학원 가기를 투덜거리지 않게 해주셨고 나영쌤의 수업을 듣는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세한 건 역시나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이 친구는 4등급에서 전교 1등이 된 서울대 합격한 친구고요. 나영쌤과 함께 수학의 기본인 정의를 공부하고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배우고 해이해진 마음은 개인 상담을 통해 다잡고 공부하면서 어느덧 수학 실력이 발전했다. 전교 1등까지 되었고 사실 더 좋았던 건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선생님은 수학을 절대 외우게 하지 않으신다.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는 고대 경영 합격한 친구 거고요. 네,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시다면 인스타 나영하이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김나영 수학 이렇게 쉬울 수학 요거를 찾아보시면 이 채널에서 또 대화하실 수 있으시고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쉬울 수학 검색해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는 김나영 수학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라 이렇게 쉬울 수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검색할 수 있게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A Piece of Math. 네, 아주 쉽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중에 8할은 용기가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 설명해주면 생각보다 정말 이해를 잘 하거든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친구들 제가 한번 열심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2 연합반 2024년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